당신이 옳다를 읽고 사람들한테 되게 위로가 됐던 말 중에 하나가 우울이라는 게 삶의 바탕색이다. 그게 꼭 어떤 질병의 어떤 그런 이름이 아니다. 그냥 삶의 일부다. 그렇게 질병화,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굉장히 말하자면 적절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런 얘기가 사람들한테 되게 와닿다고도 하는데 요번에 사연들을 보면서 그거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을 또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울은 삶의 바탕색이라고 할 때 우울과 지금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이 고통으로서의 뭐 이럴 때 그러면 뭐 같은 건가 비슷한 건가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건 뭐 어떤 문제인가 이게 이제 뭐 이렇게 혼돈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사연을 한번 읽으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3년 전부터 심하게 우울합니다. 그 당시 돈 문제로 부모님이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힘들게 일하고 집에 늦게 들어오시거나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면 제가 죽어야 된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나만 없었더라면 부모님이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나 같은 건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매일 새벽마다 괴로워했습니다. 혼자 앓다가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 생각은 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감정이 물 밀듯 폭발한 것도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나는 어머니를 위해 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20살부터는 본격적으로 한 6, 7년을 그런 생각에 따라서 행동으로도 옮겼고 그렇게 살았지만 언제부턴가 그 이후엔 제 자신을 위해 살아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꿈이 생겼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진로도 그쪽으로 정하고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실패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걸 도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성격 때문에 대학원도 그런 곳을 정하고 가고 싶은 곳 딱 한 곳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3번을 연거푸 떨어졌습니다. 현재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막막하기도 하고 좌절감도 느끼지만 홀가분한 기분도 있습니다. 그 3번의 기간이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이 울고 힘들고 슬펐던 것 같습니다. 학교 교수님의 도움으로 교내 상담도 받았습니다. 약물을 복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서 약물을 받아오는 것은 더 이상 지쳐서 할 짓이 못 되는 것 같았습니다. 상처가 되는 것도 같습니다. 살며 우울함을 느끼는 건 정상적인 거라고 하지만 우울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 건지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하는지 여전히 답답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시는 이 우울감, 우울증을 겪고 싶지 않습니다. 네, 이게 조금 약간 일반론적인 거지만 정신과적으로요 스트레스의 레벨을 이렇게 정하거든요. 네, 경도, 중간 정도, 그리고 아주 심각한 정도 이렇게 나누어요. 왜냐하면 심각한 정도의 스트레스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것을 겪었으면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소한 스트레스인데 굉장히 어떤 힘든 걸 본다. 그러면 이건 훨씬 더 자기가 조금 약하구나.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늠하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정해놓은 스트레스의 레벨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만성적인 가난. 그건 스트레스 레벨에서 어떤 정도인 것 같으세요? 가장 중증도의 스트레스예요. 가난이라는 것은. 예. 만성적으로 가난한 상태가 지속되면 그건 한 인간한테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어떤 유명한 경제학자를 찾아가서 내가 지금 이렇게 가난합니다. 살기가 어렵습니다. 내 가난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경제학자한테 물어보면 경제학자가 그 사람의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기 어렵잖아요. 가난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난의 원인이 사람이 게을러서다. 가난이라는 건 게을러서 그런 거다. 누군가가 그렇게 규정을 한다면 그거에 준해서 얘기를 하면 그게 얼마나 폭력이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살아가면서 우울함을 느끼는 게 그럴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 우울감, 우울증 이건 너무 힘듭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가난이라는 게 정신과에서 객관적으로 정한 스트레스의 레벨 중에 굉장히 심각한 정도의 스트레스지만 가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만성 스트레스성 질환에 있다고 우리가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듯이 이게 우울하다 이런 삶의 문제 내가 엄마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들 근데 또 내 꿈이 또 따로 있고 그걸 실행하는 과정 중에 현실적인 과제가 있고 뭐 이러면서 겪어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난만큼 복합적인 것이고 우리 삶의 일부고 그게 어떤 단일한 한 요소로 이렇게 쌈박하게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가난한 사람이 경제학자한테 그런 질문을 하지 않듯이. 근데 우리는 우울을 그렇게 단일하게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합니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마음도 우리 마음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한 사연에 대해서 제가 마음에 이렇게 와닿고 제 마음을 훅 뭔가 건드리고 어떤 중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중심으로 말하지만 경제학자가 가난에 대해서 당신이 가난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말도 안 되듯이 그것도 여러 문제 중에 한 부분일 수밖에 없듯이 그럴 수 있다. 제가 얘기하는 것도. 그래서 우울이라는 것이 삶의 일부분이고 삶 그 자체고 어떤 사람의 삶을 어떤 전문가라고 해서 몇 마디 듣고선 그냥 이렇게 재단하는 거 옳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고 한 부분적인 얘기를 하는 것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피차 알고 합의하고 그런 선상에서 얘기를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거나 사연이 있거나 집안의 여러 환경들 때문에 엄마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충만하다가 어느 순간 나를 위해서 살아보고 싶고 내 꿈을 향해서 연거푸 이렇게 도전을 하고 그렇게 내 꿈을 따라서 이렇게 쭉 살았단 말이죠. 예. 그랬는데도 지금 이렇게 우울하고 힘들면 그러면 뭔가요? 어떻게 해야 우울을 벗어날 수 있나요? 내 마음을 따라서 내 꿈을 실현하고 산다고 우울한 게 해결도 안 되는 거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울을 벗어날 수 있나요? 이런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저는 좀 어떤 얘기를 이분한테 하고 싶냐면 나를 뒷전에 두고 사는 것은 여러 가지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내 고통을 가중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내 꿈을 찾아서 내 길을 내 마음이 가는 곳으로 해야 돼.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병이 들 수 있지만 이렇게 가면 뭔가 해결이 될 거야 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어떤 측면이냐면 A냐 B냐에 따라서 그런 어떤 결론에 의해서 내 상태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나 선택을 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 뭐라 그랬냐면 20살부터는 본격적으로 6, 7년을 엄마를 위해서 그 생각에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며 살았지만 그 이후엔 제 자신을 위해 살아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결과를 향해서 막 이렇게 갔어요. 결과를 향해서 가는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날 엄마를 위해서만 살다가 언젠가 내 자신을 위해 살아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 마음에 주목하기 시작하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나한테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어떤 순간에 그런 생각이 나한테 훅 들어왔는지 그때 내 느낌이 어땠는지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자신의 삶을 살아보고 싶어질 때 망설여짐은 없었는지 죄책감은 안 들었는지 내 마음에 집중하고 주목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그 마음을 꾹꾹 저는 요즘에 우리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가 이렇게 꾹꾹이 하잖아요. 자기 마음을 그렇게 꾹꾹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치유라는 것은. 내 꿈을 찾았으니까 목표를 향해서 간다고 그 결과가 주어진다고 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랬을 때 내 마음을 꾹꾹이 하듯이 어떤 마음이 드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좋았어? 홀가분한 건 뭐 때문에 홀가분했고 미진한 건 뭐 때문에 미진했고 혹시 그러면서 죄책감은 안 들었어? 그러면서 내가 나쁜 놈인 것 같진 않았어? 그러면서도 막 그게 하고 싶을 때는 연거푸 3번 떨어지면서도 계속 집요하게 그럴 때는 어떤 마음 때문에 그렇게 계속 그거를 한 거야? 그 마음들을 자꾸 꾹꾹이 같이 막 물어봐주고 확인하고 그런 꾹꾹이 과정이 없으면 결과는 쭉쭉쭉쭉 가도 이렇게 가다가 훅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생각하게 되죠. 나는 엄마들 조금 뒤로 밀어놓고 내 꿈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잘못 사는 건가?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나? 그다음부터는 혼돈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면 그러면 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당신이 옳다를 보다 보면 지금 마음이 어떠냐 자꾸 묻잖아요. 사람이 감성적이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마스터키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꾹꾹이라는 것도 그 마스터키가 있는 곳을 자꾸 짚어줘야 결국은 열쇠를 찾게 되고 가든 안 가든 훨씬 더 개운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서 그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병이 걸렸어요. 무슨 어디 몸이 안 좋은 병이 걸렸는데 그 병에 인삼이 특효약이고 굉장히 효과가 있대요. 그걸 알았어요. 알았는데 인삼 껌을 먹으면 되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인삼이 특효약이라 그래서 인삼껌 하나 먹어서 내 병이 낫지 않잖아요. 제가 마음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은 물어보는데, 주목하는데, 그 내 마음에 집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뜨겁게 집중해야 돼요. 뜨겁게. 체중을 실어서 집중해야 돼요. 인삼껌 하나 주고 나 인삼이 특효약이라서 그거 먹었는데 안 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확한 용량이 있어야 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집중하는데 뜨겁게 집중하고 정확하게 집중해야 돼요. 근데 뜨겁지 않으면 정확하지 않아요.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인상껌 주고 이상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그냥 요 사연만 보고 느껴진 것은 그 부분이라서 제가 좀 얘기를 했어요.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스스로한테 질문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렇죠. 네. 선생님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뭐 죄책감은 들지 않았는지 그런 거를 순간적으로 들었는데도 되게 좀 울컥하는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들었는데. 그랬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 마음 내가 지금 꾹꾹이 한 거죠. 본인은 휙 지나갔는데 꾹꾹이 하다 보면 그래. 그런 거 있었어. 그 마음이 있었어.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죄책감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랬을 것 같은.